우선 등급 컷이 어떻게 되냐면 1등급 컷이 87점, 2등급이 79점, 3등급이 69점입니다. 점수를 먼저 써봅시다. 87점이 1등급, 2등급이 79점, 3등급이 69점입니다. 자, 그러면 문법 지문부터 한번 봅시다. 문장에서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주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에서 수동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그리고 능동이 표현된 문장은 능동문, 피동문이 표현된 문장은 피동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용언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히, 리기를 결합하여 새로운 피동사를 파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연결 어미를 이용하여 뭐뭐어지다, 뭐뭐하게 되다를 어간에 붙이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일부 명사 뒤에 뭐뭐 되다를 붙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피동 표현을 사용해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면 일반적으로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있느냐?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다라는 능동문 있어. 그러면 얘를 피동문으로 바뀌게 되면 당하는 대상이 주어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혔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능동문의 목적어가 지금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라고 했지. 여기 목적어였지. 얘가 피동문의 주어가 됐지. 이렇게. 그리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에게가 붙어서 부사어가 된 거지. 그런데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풀렸다라는 문장은 피동문의 서술어가 동작이나 행위가 아니라 자연적인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누가 날씨를 풀었다처럼 행위의 주체를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능동문으로 만들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피동 표현은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춰 표현하기에 행위의 주체가 강조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설정하기 어려울 때, 행위의 주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자 할 때,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자 할 때 사용한다. 한편 피동의 문법 요소를 두 번 결합한 이중 피동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 그러면 지문으로 가서 1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입니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대상보다 행위의 주체가 강조된다고 했는데, 주체가 아니라 누가 더 강조된다? 행위의 대상이 더 강조가 된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12번에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리을은 자 피동이 사용된 부분이 여기지. 피동 전미사가 두 번 결합한 이중 피동이 쓰였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여진다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보다에다가 이히리기 중에서 이라고 하는 피동 전미사 붙어주고 그 다음에 뭐뭐어지다. 이중 피동인 건 맞지만 피동 전미사가 두 번 이상 결합한 건 아니지. 얘는 피동 전미사가 아닙니다.
뭐뭐 어지다는 아까 지문에서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 연결 어미라고 했지. 연결 어미. 여기 어지다. 그러니까 피동 전미사가 두 번 결합했다. 여기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다음 1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가 이긴 시합에서 관형사형 어미는 니은이 결합하여 현재 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지난 시간에 품사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으면 형용사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 했지? 동사라고 했지. 동사. 현재 시제, 청이용 어미 이런 거 다 결합해서 말이 되면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14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예사소리인 초성이 앞 음절의 종성, 기역, 디귿, 비읍의 영향으로 된 소리로 변화했는가 라고 했을 때 요렇게 된 소리로 변화를 했지. 요렇게 된 소리로 C로 바뀌게 됐지.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예사소리인 초성이 앞 음절의 종성의 영향으로 된 소리를 변화했느냐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된 소리를 변화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답이 2번입니다. 그 덮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된 소리 대기 발생했거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어? 묵념에서는 비음하는 발생을 했지만 된 소리 대기는 발생하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부엉문에서도 얘가 음절이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기역으로 바뀌고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었지. 비음화가 발생한 거지. 된 소리 대기 없지. 앞날도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고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비음화만 일어났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광안리는 얘는 지금 비음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유음하지. 된 소리 대기도 일어나지 않았지. 그 다음에 권력가 같은 경우는 비음화는 발생하지 않고 된 소리 대기만 일어난 거고 5번의 귓속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일어났고 그 다음에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 일어났고 된 소리 대기 일어났지. 비음화 된 소리 대기 모두 일어났습니다. 습등물 같은 경우는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 일어났고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된 소리 대기 일어났지.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그때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약속 시간이 내일이 아니라 문구점 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왕언의 딸 왕씨는 홍간 땅에 김유령을 만나 혼인했지만 나라의 늙은 신하에 의해 이별하게 되었다. 김유령이 무릎을 꿇고 대답하였다. 제 나이 20살 되었을 때 아내를 얻었는데 나라의 노신 늙은 신하가 궁녀로 들이니 늘 서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 일도 잊은 채 다만 아내의 소식이나 한번 듣고 싶어 그것만 희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에 선 할머님께서 이르시기를 어찌 화산 도사를 찾아가 보지 않는가. 그 도사가 못할 일이 없으니 내가 가보면 소원을 이룰 수 있으리라. 갈 때 돈 1만 관을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돈을 장만해 가지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해결책을 얻게 되고 꿈에서 말한 화산 도사를 찾아갔지. 도사가 말했다. 내 아내를 도로 밖으로 내어다 살고자 하느냐? 네가 원하는 뜻을 자세히 말해라. 그랬더니 김유령이 말하기를 도로 내어다 살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와 하루만이라도 만나서 서로 말이나 나누었으면 합니다. 도사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네 뜻을 바로 말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바로 파악을 하고 있지. 꿰뚫고 있지. 하루만 보고 헤어지면 더욱 슬플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사실대로 말해라. 그랬더니 다시 얘기하기를 함께 살기 어찌 바라지 않을까마는 불가능한 일이라 차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만약 함께 살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두엄 똥덩어리를 지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천한 일이라도 하겠다. 접대 이 땅에 오라고 하시던 사람인데 다시 왔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대답했다. 네가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도 착실한 사람이므로 월궁도사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그대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무로 가르침으로써 그대가 선간에서의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 김유령이 원래 전생에 신선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인간 세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적강하게 된 거지. 1년만 좋은 일을 하면 선간에서 전에 지은 죄를 없애지려고 그대 말을 들으려 했더니 그대 무엇 때문에 짐승을 살게 했단 말인가. 비록 하늘이 생겨나게 했으나 뱀이랑 모지러 죄 없는 사람이면 불쌍한 짐승을 다 잡아먹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도적을 어째서 살려주었느냐. 불쌍한 것을 구제하려고 했지 그런 것들을 살려주라고 했느냐. 너는 이 두 가지를 또 저질렀으니 3년간 조심하고 4년 만에 오너라 라고 하면서 다시 네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해 준 거지. 그러고는 간데 없이 사라졌다. 김유령이 애달고 민망해 집에 와서 문을 닫고는 들어앉아 조심할 그릇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게 행실을 삼가고 있다가 4년 만에 화산으로 들어갔다. 그제서야 도사는 김유령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내 뜻이 보통이 아니구나. 돌이 굳지만 모래 될 일이 있고 쇠가 굳다 하나 녹을 때가 있으니 너는 돌이나 쇠보다도 더욱 굳은 사람이구나. 내게 이루어질 게 있느니라. 내 돈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준비했던 그 돈을 내겠지. 김유령이 돈을 내어 바치니 그 도사가 동쪽으로 그 중에 100을 던지니 푸른 옷 입은 사람이 오는 것이었다. 다시 100을 서쪽으로 100을 던지니 흰 옷 입은 사람이 오고 또 100을 북쪽으로 던지니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오고 나머지를 던지니까 쇠머리 쓴 사람과 용의 몸을 지닌 사람과 귀미머리가 단전한 사람이 오는 것이었다. 도사가 그중 검은 옷 입은 사람에게 말했다. 유령이를 죽여 대령하고 궁궐에 가 왕씨도 죽이고 오라. 그러자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즉시 유령이를 죽여 대령하고 왕씨도 죽이고 와서 보고하였다. 왕씨를 죽이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푸른 옷 입은 사람들은 말했다. 유령이를 살려내라. 그러자 살려내는 것이었다. 도사가 김유령에게 말했다. 내 집에 가서 들어봐라. 왕씨가 죽었다면 장례를 치를 것이다. 담당 관리를 내어 석 달 만에 묻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석 달 안에 묻지 못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니 빨리 가라. 유령이 청혼하였다. 집까지 가는데 2달 걸리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 도사가 사람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김유령이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이윽고 서쪽으로부터 구름이 일고 천둥치며 하늘과 땅이 자욱하게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것이었다. 살펴보니 어느 결에 자기 집에 도착해 있었다. 들어보니 왕씨가 죽었다며 장례 담당 관원을 내어 묻으려고 하였다. 김유령이 장례 담당 관원에게 소원하여 20날 내에 묻었다. 김유령이 생각하니 도사 말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기쁘긴 하나 그 시선을 묻고 보니 슬픈 심사가 더욱 그지없었다. 다시 화산으로 즉시 가서 도사에게 왕씨를 묻었다고 아래로 가였다. 화산에 가니 마침 그 도사가 월궁도사를 만나러 간 지 열흘이 넘도록 오지 않고 있었다. 매우 민망해 음식을 먹지 않은 지 이래가 되어 기운과 정신이 아주 없었다. 도사를 모시고 다니는 아이더러 그 서러운 사정을 말하니 그 아이도 도무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 더욱 민망하게 하고 있었다. 이윽고 천지가 자욱하고 천둥치고 바람 불고 비 내리더니 어두워져 심사가 더욱 아득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더니 문득 날도 밝아지고 바람도 그치고 비도 개면서 도사가 내려오는 것이었다. 김유령이 나아가 뵙고 왕씨 묻은 일을 말하였다. 그러자 도사가 그 조그만 종이에 주사를 갈아서 부적을 써서 공중으로 치올리니 이윽고 도끼 가진 것과 괭이 가진 귀신이 모두 오는 것이었다. 이런 게 다 이제 비현실적인 거지. 비현실적인 구성이고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사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그러니까 빛깔이 붉고 빨갛고 광택이 나는 광석을 의미합니다. 빨간 광석, 돌을 얘기하는데 빨간 돌. 도사가 그 푸른 옷 입은 사람에게 말했다. 저 귀신을 데리고 광씨의 무덤을 파내 화산 밑에다가 두고 와라. 그러자 푸른 옷 입은 놈이 그 귀신을 데리고 갔다.
이윽고 북방의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은 말했다. 옛집에 가서 무빙 등 왕실을 알던 종들을 다 잡아다가 유이국에다가 두어라. 그러자 하직하고 가는 것이었다. 도사가 김유령에게 말했다. 이제야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려가라. 다만 왕씨의 종들을 다 잡아온 것은 행여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된 것이므로 죽여온 것이니 서로 하지 말아라. 자, 31번 적절한 걸 고르시오라고 돼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주로 다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그치? (32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도사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얘기하지. 33번에 적절한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A에는 상대의 행동을 질책하고 B에는 칭찬하고 있다. 여기 야단쳤지? 그 다음에 내 뜻이 보통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굳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3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어느 결에 자기 집에 도착해 왔다라는 것을, 도착에 있었다라는 장면에서 김유령이 부리는 도술이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린 것을 알 수 있겠군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거기 보면 요 부분 얘기하는 거지. 김유령이 도수를 부린 게 아니지. 그치?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35번부터 39번까지 봅시다. 첫 번째 가 작품 보면 제목이 강호 사시가인데 문학에서 강호가 나오면 자연을 의미합니다. 자연. 사시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1수에서 보면 봄, 2수에는 여름, 3수에는 가을, 4수에는 겨울. 마지막에 봄에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는 것은 임금의 은혜다.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운데도 이렇게 내가 서늘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다. 가을에 이렇게 소일할 수 있는 것도 임금의 은혜고, 겨울에 춥지 않은 것도 임금의 은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작품입니다. 제목이 상춘곡인데 추구는 봄이란 뜻입니다. 봄. 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상하다, 감상하다는 뜻이야. 봄을 완상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잘 나옵니다. 상춘곡. 이복의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꾸나. 자, 얘는 가사기 때문에 사음보로 끊어집니다. 요렇게. 이웃들아 자연 구경 가자. 산책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자. 아침에는 나물 캐고 저녁에는 낚시하자.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곤으로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잔을 세면서 먹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술이 나오면 문학에서는 이런 걸 이제 풍류를 즐긴다라고 해요. 풍류. 꽃 하나 꺾고 술 한잔 마시고, 꽃 하나 꺾고 술 한잔 마시고. 화풍이 문득 불어 시내를 건너오니, 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봄바람입니다. 봄바람. 그래서 문학에서 화풍이 나오면 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화풍 나오면 무조건 봄이다. 화풍이 문득 불어 시내를 건너오니 청양은 잔에 떨어지고 낙홍은 옷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보여주는 부분. 무라일체. 술독이 비었으면 나에게 얘기해라. 아이를 시켜서 술집에 술이 있는지 물어서 술을 사서 어른은 막대기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움만부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시를 읊조리며 천천히 거닐러서, 밑에 뜻 나와있지?
맑은 물 굽어보니 떠오르는 것이 도화다. 도화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 꽃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복숭아가 나오면 무릉도원,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 도화로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무릉도원인가 보다. 저 산이 그 무릉도원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나무 가지 좁은 길에 진달래꽃을 붙들고 산봉우리 급히 올라 구름에 앉아보니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버려져 있다. 노을빛은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고 엊그제까지 검은 들판이 지금은 봄빛이 넘치는구나. 왜 검은 들판이라고 했냐면 겨울 들판. 꽁꽁 언 겨울 들판. 지금은 봄빛이 흘러넘친다.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공명과 부기가 날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부기공명을 멀리하는 거지. 그래서 주체와 객체를 바꿔서 설명하는 것을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주객전도. 내가 공명과 부기공명을 멀리하는 거지.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청풍명월 자연밖에 어떤 벗이 있겠느냐. 난 자연이 좋다. 단표노항이라고 하는 것은 뜻 나와 있지. 소박하고 청빈한 생활. 단표노항에 허튼 생각하지 않겠다. 허튼 생각, 쓸데없는 생각은 부기공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백년행락이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이만하면 어떠한가 라고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지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작품입니다. 이번 겨울은 소대한 추위를 모두 천안 삼거리 마른 능수버들 아래에서 맞았다. 일이 있어 충청도 진천으로 가던 날에 모두 소대한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대한의 24절기 중에서 소한을 의미합니다. 나는 공교로이 타간길에서 이런 이름 있는 날에 추위를 떨어가며 절기라는 것에 신묘한 것을 두고두고 생각하였다. 며칠 내 마치 봄날같이 땅이 슬슬 녹고 바람이 푹석하니 불다가도 저녁결에나 밤사이 날씨가 갑자기 차지는가 하면 의뢰 다음 날은 대안이 으등등해서 왔다. 그동안만 해도 제법 봄비가 풋나물 냄새를 피우며 내리고 땅이 눅눅하니 미미 들고 해서 이제는 분명히 봄인가 했더니 간밤 또 갑자기 바람결을 차고 눈발이 날리고 하더니 아침에도 쫑쫑하니 날씨가 매찬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또 봄이 온 것이다. 나는 실상 해보다 달이 좋고 아침보다 저녁이 좋은 것 같이 양력보다 음력이 좋은데 생각하면 오고 가는 절기며 들고 나는 밀물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신비롭게 얽혔는가. 절기가 뜰 적마다 나는 고향의 하늘과 땅과 사람과 눈과 비와 바람과 꽃들을 생각하는데 자연이 시골이 아름답듯이 세월도 시골이 아름답고 사람의 생활도 절대로 시골이 아름다울 것 같다. 이런 고향에서는 이번 입춘에도 몇 번이나 보리 혼자 갔다가 얼어 죽었다라는 말을 하며 입춘이 지나도 추위는 가지 않는다라고 할 것인가. 이건 그냥 속담인데 입춘이 지나면 추위는 가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지나도. 입춘만 넘으면 양지바른 둔덕에는 머리칼풀의 속음이 트는 것이다. 그러기 입춘만 들면 한겨울에 친했던 창에나 설매와 발구며 꿩, 노루, 토끼에 멧돼지며 매매새, 출출이들과 떠나는 것이 섭섭해서 이러게 이제 열거법이 되는 거지. 소년의 마음은 흐리었던 것이다. 높고 무섭고 쓸쓸해서 슬픈 겨울이나 그래도 가깝고 정답고 즐겁고 흥성흥성이라는 말은 활기차고 번창한다는 뜻이야. 활기차게 번창해서 좋은 겨울이 그만 입춘이 와서 가버리는 것이라고 소년은 슬퍼했던 것이다. 그런 소년도 이제는 어느덧 가고 외투와 장갑과 마스크를 벗기가 가까워서 서글픈 마음이 없듯이 겨울이 가서 슬퍼하는 슬픔도 가버렸다. 입춘이 오기 전에 벌써 내 설매도 노루도 맷새도 다 가버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겨울이 지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고 있는 거지. 입춘이 드는 날 나는 공일무휴라고 하는 것은 쉬는 날이지만 쉬지 못한다는 뜻이야. 쉬는 날이지만 쉬지 못한다. 오피스에 지각을 하는 이 길에서 겨울이 가는 것을 섭섭히 여기지 못했으나 봄이 오는 것을 즐거이 여기지는 않았다. 봄의 그 현란한 낭만과 미 앞에 내 육체와 정신이 얼마나 약하고 가난할 것인가.
입춘이 와서 봄이 오면 나는 어쩐지 까닭 모를 패배의 그 읍을 답답함을 느껴야 할 것 생각하면 나는 차라리 입춘이 없는 세월 속에 있고 싶다 라고 하면서 입춘과 관련된 자기의 생각을 수필로 보여주고 있지. 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이지. 소재의 나열이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 아까 위에서 이 부분에 나와 있었지. 여기 소재의 나열을 통해 글쓴이가 과거에 느꼈던 계절 변화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3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이 2번인데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화제의 바람이 드러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니은이 어디야? 여기지. 수를 걸러놓는 거지. 수를 걸러놓는 거랑 자연과 하나 되는 거 상관없어. 이 부분이 나와야지 자연과 하나 되는 거야. 그거 굉장히 헷갈리게 된 거지. 이 부분이 물화일체야. 이거는 자연과 하나 되는 거 상관없습니다. 3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이지. 이상적인 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 라는 말 아니지. 부귀공명거리는 거랑 이상적인 공간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랑 전혀 관련성 없습니다. 3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이지. 절개의 변화에 따라 고향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지 고향이 좋았다가 싫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39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만족감, 답답함이 드러났다. 40번부터 42번 질문 좀 봅시다. 여기 동남향으로 흉미진 골짜기에 억새와 솔가지로 덮은 움막이 하나 보인다. 양동 내외가 들어와 있다 라고 하면서 인물이 지금 등장을 했지. 동욱 내외는 이 지리산 공비 소탕이 완료되던 다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지리산 공비 소탕이다 라는 걸 통해서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시대적 배경이 6.25 전쟁 직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25 전쟁 직후다. 완료되던 다음에 봄에 여기에 찾아들어 막을 베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피난살이를 부산에서 했다. 과거형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과거 회상입니다. 과거 회상. 아무리 버둥거려 봐도 살 수 없었다. 살아갈 재간이 없었다. 재간이라고 하는 것은 재주와 솜씨가 없었다. 무슨 짓이든 못할 게 없겠으나 할 짓이 할 일이 없었다. 약만 쓰면 살릴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지 못해 아이까지 죽였다. 정말 비참한 현실이지. 거의 설상가상이지. 영선국의 판잣집마저 헐리게 되자 별 작정도 없이 그만 떠버렸다. 진주에서 몇 달 동안 살았다. 그래서 부산에서 살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진주로 갔지. 목수나 미장이 뒷일꾼으로도 다녀봤다. 한 달에도 며칠, 그나마도 작자가 달아다란 말은 달아나서 도망가서 품삯 쓴 고사하고라도 제 몫에 돌아오지도 않았다. 그의 아내가 양인 그릇을 받아이고 장사로도 나서봤다. 주로 촌마을을 찾아다녔다. 본전도 더 깎지 않고는 팔리지 않았다. 할 일이 없었다. 살아갈 수가 없었다. 산청으로 들어갔다. 처음에 부산, 그 다음에 진주, 그 다음에 이제 산청으로까지 들어가게 된 거지. 여기서는 더 할 일이 없었다. 여보, 두더지가 땅밖에 나오면 죽게 마련이라고. 우리 그만 깊숙이 산골로 들어가서 밭농사나 짓자오. 그러면서 산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지. 돈이 될 만한 건 다 팔았다. 밀가루 2포대와 감자씨 반마를 사고 우거지 한 꾸러미를 바꿨다. 괭이, 후미, 톱, 낫 이런 연모와 함께 된장 몇 사발, 소금 2대박, 그 밖에 석유 1병, 사기오롱 1개를 뿌려서 산청을 뒤로하고 산골로 접어들었다. 10리도 넘게 들어갔다. 동욱이의 걸음이 뜬다. 뜨다라는 말은 느리다란 뜻이야. 느리고 더뎠다. 누구나 그래도 다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사는 세상에서 나만 살지 못하고 이렇게 무인산골로 쫓겨가다니 동욱은 어떤 패배감 같은 서름이 치밀어 목이 메인다. 그럴수록 뒤따라오는 그의 아내가 치근하기도 하고 또 미덥기도 했다.
어쩔까 산골은 어디 없이 매 한 가지나 아니겠나 하고 동욱이 골짜기를 두리번거리자 매 한 가지일 바에 더 들어가요. 길이 막히는 데까지 가보자요. 해는 벌써 한나절이 가까웠다. 어느 산구비로 희뿌옇게 강물이 보였다. 먼발치로 강만 바라보고 무작정 걸었다. 벼랑을 끼고 얼마를 돌아나가자 강은 반미치로 흐르고 있었다. 물이 받은 강이었다. 강을 건넜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오솔길을 따라 산기슭을 돌고 몇 등을 넘어 골짜기로 들어섰다. 들어갈수록 질펀한 골짜기였다. 길 옆에 오지그릇 조각들이 보였다. 동네였나 보지? 그런가 봐요. 근데 원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데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됐다는 거지. 하잘것없는 이 오지그릇 조각들이 이날 이 두 내외에게는 먼 조상의 무덤이나 찾은 것처럼 가슴이 설레고 반가웠다.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된 거지. 산골 생활에 적응해 나가던 부부는 자신들에게 집을 지어준 박노인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란다. 박노인은 과거에 자신을 배신했지만 그러니까 박노인에게는 뭐가 있던 거야? 자신을 배신을 당했으니까 상처가 있는 거지, 상처. 가엾은 처지가 된 윤생원을 거두어 부부를 찾아와 함께 생활에 나간다. 한 이틀 쉬더니 윤생원은 갱이를 들고 나선다. 놀자니 온 전신이 근질거린다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눈이 덮이기 전에 걸음을 한번 먹여야 한다고 아직 차지도 않은 뒷간에다 물을 타서 보리밭에 퍼내기도 한다. 박노인도 놀기 심심하다면서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고 난다. 정월달도 그럭저럭 넘어가고 2월 초순 어느 날 밤이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그대로 담배를 피우며 박노인이 벌써 진달리가 핀네. 그러자 동욱 아내가 곧 나무리 돋겠니 좋아라. 나무는 역시 야산이 빨라. 여기는 산이 깊어서. 동욱이 그럼 감자씨도 넣을까 하자 박노인이 씨는 넉넉한지 동욱 아내가 장것만 가려서 두어 마리 돼요. 그러자 윤생훈이 불쑥 돼지는 언제 살기요 하자 박노인은 생각이 난 듯 새 전에 누가 구유 2개 파달락 하는데 구시 2개 파면 돼지 새끼 한 자우 사줄까? 사투리를 계속 쓰고 있지 그치? 그러자 윤생원이 안 되면 도끼 자르라 도리깨 살도 다 내지. 나도 산나물 라면 여 내다 못할래 하면서 서로 돕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이러고 한 열흘 뒤에 동욱과 윤생원은 새로 읽은 밥부터 고를 치기 시작한다. 삽에다 칡새끼를 걸어 동욱이가 당기고 윤생원이 삽질을 했다. 서마지기 턱이나 씨를 넣었다. 꼬박 사흘이 걸렸다. 감자가리를 마치고 동욱과 윤생원이 박노인을 따라 산에서 구유감을 굴러내렸다. 며칠째 꽃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산은 날로 물기가 오르기 시작한다. 닭이 품자리를 찾는다. 알은 딱 17개밖에 낳지 않았다. 동욱 내외는 뜰렵 양지 쪽에다가 달을 풍기면서 그의 아내가 여보 아무래도 방을 한 칸 더 달아야 해요. 뭐하게 방은 또. 윤생원 말이에요. 동욱은 그의 아내의 입을 바라본다. 명숙이 엄마를 데리고 올까 하고 동욱은 비로소 말뜻을 알아차리고 웃으면서 올까? 오다뿐이겠어. 이제 나이 37인데 아이를 달고 그게 어디 사는데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산속에서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답을 맞춰봅시다.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40번의 답은 1번입니다. 동욱이 아내는 장사를 나서봤지만 손해를 보았다. 제값을 받지 못하고 여기 장사로도 나섰다. 본전을 더 깎지 않고는 팔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해를 본 거지. 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다음 4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정착할 곳을 찾아가는 상황을 조금 더 견뎌주기를 바라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더 견뎌주기 바라는 것보다는 미안한 마음과 수고스러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지 더 좀 참아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4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오지그릇 조각을 보면서 가슴이 설레고 반가는 장면에서 산속이 정신적 위안과 물질적 안정을 주는 게 아니지? 깨진 그릇이 무슨 물질적 안정을 주겠어?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봅시다.
몽일무기 먹고 싶다. 싱겁고 구수하고 못나고도 소박하게 점잖은 잔칫날 팔무상에 올라 새 사돈을 대접하는 것. 여기 소박하게 점잖다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 되겠지. 그것은 저문 봄날 해질 무렵에 허전한 마음이 마음을 달래는 쓸쓸한 식욕이 꿈꾸는 음식이다. 쓸쓸한 식욕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감정이입한 거지. 또한 인생의 참뜻을 짐작한 자의 너그럽고 넉넉한 눈물이 갈구하는 쓸쓸한 식성. 아버지와 아들이 겸상을 하고 손님과 주인이 겸상을 하고 산나무를 곁들여 놓고 어수룩한 산기슭의 허술한 물방아처럼 슬금슬금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정이 흐르는 음식이다라는 뜻이야. 정을 나눌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마디가 굵은 사투리로 은은하게 서로 사랑하며 어여삐 여기며 그렇게 이웃끼리 이 세상을 건너고, 이 세상을 걷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을 버틴다 또는 생활한다. 그렇게 살다가 저승에 갈 때 보이소 아는 양반 아이기요, 보이소 운만 이생은 아인기요 라고 하면서 서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불러 길을 가며 쉬며 그 마지막 주막에서 걸갈한 막걸리 잔을 나눌 때 저절로 젓가락이 가는 쓸쓸한 식욕, 마지막에 또 감정을 이입한 거지. 저승길에서 이웃끼리 함께 나누는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인생의 쓸쓸함과 그것을 달래는 음식이 전체적인 주제가 됩니다. 아픈 몸 일으켜 혼자 찬밥을 먹는다. 찬밥 속에 서리빨이 목을 쑤신다. 부엌에는 각종 전기 제품이 있어 1분만 단추를 눌러도 따끈한 밥이 되는 세상이다. 찬밥을 먹기도 쉽지 않지만 찬밥을 먹는다. 그럼 왜 대체 이렇게 찬밥을 먹을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가족에게는 따뜻한 밥을 먹이고 찬밥을 먹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찬밥을 먹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이 빠진 그릇에 찬밥을 훑어 누가 남긴 무 조각에 생선 가시를 핥고 몸에서는 제일 따스한 사랑을 품던 그녀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찬밥의 의미는 따스한 사랑이고 그녀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깊은 밤에도 혼자 달그락거리던 그 손이 그리워 오늘 아픈 몸 일으켜 찬밥을 먹는다.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신 대신 보냈다는 설도 있지만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나 오늘 세상에 찬밥이 되어, 마지막에 자기가 찬밥이 되어서, 그러니까 소외됐다라는 거지. 자신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 소외된 처지를 보여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은하의 공통점 답은 4번입니다. 명사로 시행을 종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앞으로 가서 이거 명사지. 이거 명사지. 이거 명사지. 의존명사 배웠었지 그때. 이거 겉대줄수 마체체지 만큼대로 건반적분. 그 다음에 여기도 명사지. 나작품에서는 명사지. 그리고 이것도 명사지.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다음 44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얘는 기억과 달리 시적 대상에 가치 있는 사람을 느끼게 한다. 4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입니다. 이웃끼리 저승에 갈 때 마지막 주막에서 모밀모밀 먹는 것을 통해 현실에서 느끼는 쓸쓸함을 화자가 극복했다? 극복한 건 아니지? 그냥 달래고자 먹는다라고 하면서 끝난 거지. 자, 여기까지가 문학 끝입니다.